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내가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까라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포커스형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프로토타입 모형에 대해서 할 건데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궁금하죠? 한번 볼까요? 프로토타입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모형물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모형물. 그래요? 견본이다. 모형물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랑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미용실에 갔는데 뭐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뭐 알아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진을 다 가져옵니다. 이 모양으로 하실래요? 이 모양으로 하실래요? 그럼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모형을 이제 눌러주죠.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그런 형태예요. 모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용자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프로토타입 모형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견본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는 이제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의뢰자가 최종 결과물의 일부 모형을 미리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구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자, 프로토타입 모형하면 뭐다? 프로토타입 모델 하면 뭐다? 견본폰을 만들어준다. 모형물을 먼저 보여준다. 사용자의 요구가 불분명할 때 사용되는 모델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과 이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자, 결과물 예측을 이렇게 보여주면, 모형물을 보여주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에도 간단한 시제품을 개발해서 보여주니까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견본, 시제품, 모형물 다 무슨 모형? 프로토타입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지보수 단계가 별도로 없고요. 개발 단계 안에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이 보면 이건 이제 또 여러분 개발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동안에 의사소통이 없었던 거죠. 사용자하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결과물이 나오니까 사용자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2년 처음 출발해서 2년 되는 시점에서 오류 수정을 한다라고 보세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얘는 모형물을 만들어주고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가 중간중간 이건 아닌데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라고 요구를 하면 그때 바로 고쳐주는 거죠. 유지보수가 바로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중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이 용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포커스형은 중간에 사용자 요구사항이 있다 받아들여 주나요? 안 받아주죠. 얘는 받아주는 거잖아요. 네.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이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은 이제 모형물을 만드는 것은 요구 분석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조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해서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 모형물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아니요, 오른팔은 이렇게 되고 왼팔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네, 의사소통할 때 이 모형물이 사용이 된다. 의사소통은 요구 분석 단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보다도 장점은 뭐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오류를 초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도 바꿔줄 수 있어요. 모형물을 보면서. 네. 그 다음에 공동의 참조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의뢰자, 네. 의뢰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겠죠. 네. 개발자가 이 모델을 본다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공동의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단점도 없겠죠. 단점이 없는 시스템은 없으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단점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최종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그죠?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모형물을 또 만들어야 되려면 모형물 만드는 또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신청을 할 거죠. 어떻게 아파트가 지어질까? 모델하우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막막하죠. 물론 도면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견본품이 있는 게 모델하우스가 있는 게 더 낫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모델하우스 짓는 비용이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이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야 되죠? 철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폐기할 때의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만들 때의 비용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는 단순히 모델하우스예요. 지금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인테리어는 본인이 꾸며야 되는 건데 내가 살 집이 이렇게 멋져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타입 결과가 이제 모형물을 보고 이게 최종 결과물이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런 단점은 있다라는 거죠. 자,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개발되는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디서나 요구 분석 단계는 있습니다. 사용자하고 의사소통을 잘 해가지고 고객과 직접 만나서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기능, 구체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불안전한 요구사항은 윤곽을 잡은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반복해 가면서 이제 정제해 추려 나가는 건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고객과 개발자가 당연한 것으로 요구되는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어른이 돼서 고객과 또 개발자가 만난 거잖아요. 그럼 그 두 사람은 몇십 년 동안, 30, 40년 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서로 의식 구조가 다르죠. 당연히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고객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거를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장애인이 있는데 이제 장애인 부모님 아래서 장애인이 자라는데 이제 정신적인 거죠. 그릇을 항상 설거지통에 쌓아놓고 먹을 때가 되면 그 그릇을 그냥 빼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지사분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릇을 왜 이렇게 안 씻냐? 원래 안 씻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여겼던 거죠. 그릇을 씻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고 복지사나 우리들은 그릇은 당연히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릇은 씻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부터 그릇을 열심히 깨끗이 닦아서 이제 음식을 먹고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말하지 않으면 당연시 여기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줘야 됩니다. 당연시 여기는 것도 서로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제 고객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설계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정제를 시켜야죠. 이거는 가능하고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 그래서 포함할 기능, 포함하지 말아야 될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프로토타입 개발을 하면서요. 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파악을 해서 중점을 둬서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고객 평가입니다. 고객과 개발자가 함께 평가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이제 정제해가고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하면 일단 기본이 우리가 뭐예요? 모형물을 만든다. 사용자 요구가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선형입니다. 나선형도 이제 중요한 건데 나선형 모델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 네, 살펴보면은요. 나선형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네. 뭔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개발 단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거예요. 분명히 했던 단계인데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그 단계를 또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또 단계를 계속하는 거, 이게 나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진화적인 모델이다. 나선형 모델은 폭포 수용 모델과 프로토타입 모델의 장점을 수용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요소인 위험 분석입니다. 위험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선형이에요. 위험 분석 단계를 추가한 겁니다. 네. 위험 분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돌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예측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홍수는 1년에 한두 번 일어나죠. 그게 위험 분석이죠. 그 다음에 또 태풍이 분다든지 그 위험 분석이죠. 이 태풍이 우리가 살다가 태풍이 불면 어떡하지? 위험을 예측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매뉴얼이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를 한다. 그리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위험 분석을 추가한 모델 뭐라고요? 바로 나선형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자, 나선형은 이제 어떤 내용일까?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험을 분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구축을 하고 고객 평가를 가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그럽니다. 자, 복잡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자,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한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자, 나선을 따라 돌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선을 따라 돌듯이 반복하는 거죠. 여러 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완벽한 최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점진적 모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개발 기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방식이에요. 한 번 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뺑뺑뺑 계속 돌리는 거 끝이 없어요. 네,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자, 위험 분석 단계에서 위험 분석 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라고 그랬죠. 나선형이 위험 분석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위험 분석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점점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초기에 위험 분석을 이제 잘 못해버리면 이제 지나간 강은 되돌아올 수 없듯이 새길로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나중에 발견된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면 이제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개발 단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위험 분석 나오면 나선형이죠. 제일 먼저 우리는 뭐든지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계획을 수립해야죠. 자, 여러분도 이 과목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열심히 계획을 세웠겠죠. 네. 그래서 계획을 만들고 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맞게 개발을 하게 돼서 고객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여기서 스톱할까요? 계속할까요? 거기서 또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 4단계를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제 나선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험 분석, 위험 요소를 상세히 분석을 하고 각 단계의 위험을 최소화해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선형은 어떤 상황에 적합하다? 네,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계속 도는 거, 끝이 없이 계속 돌아요. 그럼 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하면서 뭘 생각해요? 네, 나선형을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 큰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이다. 점진적으로 개발 과정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된 요구사항을 첨가할 수 있고, 네, 추가된 요구사항 첨가할 수 있다. 그거죠. 유지보수 과정은 필요 없다. 위험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점점 완성도 높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위험이라는 단어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위험 평가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폭포 수용과 프로토타입과 나선형을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구분을 해보세요. 폭포 수용하면 뭐가 생각나요? 단계별, 네, 단계별로 정형화된 접근 방식이다. 단계별로 딱 정해진 결과 딱 나와줘야 돼요. 매뉴얼에. 이 단계가 끝나면 결과 뭐가 나와야 돼요? 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결과물이 나오면 안 돼요. 그 결과물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중간에 요구사항 분석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처음에 요구사항이 완벽할 경우, 요구사항이 완전히 명확할 경우에 선택한 방식이고 가장 고전적인 방식, 성공 사례가 많은 방식, 오래된 방식이다 라는 거죠. 네. 프로토타입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줘야 돼요? 네, 모형물을 만들어준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중간에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선형이라는 것은 뭐죠? 위험관리 위주의 접근 방식이 된다라는 거. 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모델이다라는 거에서 XP다라고 나타내 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자 이제 서비스 정신으로 다 가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고객은 왕이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그렇지 않죠. 네, 얘는 서비스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시점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구사항을 바뀌어도 돼요. 바꿔도 되는 거죠. 비즈니스상의 요구가 시시때때로 변동이 심한 경우에 적합한 개발방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는 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꿔주는 거. 이렇게요. 네. 그래서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12개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고객이 우선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되면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그것에 충분히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시간에 그대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또 팀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한다. 여기도 항상 뭐예요? 소통이 나오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천 사항을 몇 가지를 이제 내놨는데요. 7가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홀 팀입니다. 개개인의 이제 역할을 강조하고 개개인의 역량과 개성을 중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사용하게 될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비중 있게 담는다. 사용자, 팀원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제 플래닝,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프로토타입, 모형물을 만드는 거죠. 네, 모형물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함께 생각을 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지금 이만큼 개발이 되었어요. 여기다가 모형물을 하나 보여주고 여기다가 더 기능을 추가할 건 없나요? 이런 식으로 보고 개발이 올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서머 테스트다라고 있는데 테스트를 거친다 그거죠. 꾸준하게 사용자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사용자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거쳐서 사용자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기적으로 모형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형물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고 올바른 길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어가고 있나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플 디자인입니다. 네. 간단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간단. 네. 그래서 모든 코딩을 이제 간단하게 할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서로 코딩을 합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직접 입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명의 프로그래머가 함께 코딩을 하고 함께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은 코딩을 하고 한 명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테스트를 거치고 코딩을 하고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을 해 나간다 거죠. 테스트를 거치고 코딩을 하고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 나간다 이런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해가 쉽도록 그냥 실천 사항을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여러분이 이 생명주기 모델에서는 각 모델별로 특징적인 건 그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레드 모델이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개발 방법보다는 더 적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생명 주기 모델이 있죠. 누누이 말하지만 이런 건 이제 새로운 개념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출제됐던 것은 세 가지 모델에 대한 각각의 특징이고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주고 이것에 맞는 모델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많이 출제된 것은 이제 앞에서 나온 포포스형, 프로토타입, 나선형 세 가지 모형에 대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모델이라든지 레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간간히 끼워서 한 줄 정도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